저는 안병하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주연이라고 하고요. 안병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는 아마 익숙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하 치안감은 강원도 양양 출신이고요. 1928년생인데 육사 8기 출신입니다. 육사 8기가 예.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했던 김형욱, 그리고 수도경비사령관 했던 윤필영, 80년 5월 겸사령관 했던 이희성 등과 동기인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안병하 중위였어요. 그때의 춘천전투와 충북음성 동강리전투에 참여해서 한국전쟁 영웅으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압록강에서 수통에다가 물을 이렇게 넣는 그 장면을 많이 보실 텐데요. 그 초산부대 지휘관이 안병하 대위였습니다. 1962년에 경찰 총경으로 경찰로 투신을 하는데요. 첫 부임지가 부산 중부경찰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1979년 그 이전에 강원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후에 1979년 운명적으로 전남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하는데요. 1980년 5.18을 맞이합니다. 당시에 5.18을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이 통일로 승화시킨 분이 박관현 열사라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는데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인 박관현 열사가 옛 전남도청 앞에 분수대에서 우리가 오늘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통일로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민주에서 통일로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기저에는 안병하 치안감의 집회, 그 업무관 시절에 야간 횃불 집회를 허가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두 영웅의 운명적 만남이 있었고요. 5월 25일 최기하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광주에 와서 광주 전남 시도민에 대한 발포 및 강경 진압을 명령을 하는데요. 네. 경찰은 시민에게 총소리를 겨눌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로 5월 26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고 동빙고 보안분실에 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죠. 8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에 8년 동안 고문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88년 60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앞당겨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순직 인정이 돼서 국가유공자가 됐고요. 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1계급 특진을 추서합니다. 경무관이었는데요. 그래서 치안감이 됐고요. 경찰청에서는 공식적으로 경찰 영웅 1호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선정한 한국전쟁 영웅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청에서 선정한 경찰 영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당시 안병하 치안감의 명령을 이행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이행하냐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과 시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병하 국장이 매우 지혜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각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를 회수해서 군부대에다가 반납하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당시 목포 경찰서장이었던 이중규, 당신은 총경이고 지금은 경무관인데요. 이중규 총경은 그 총기를 회수해서 지금 세월호가 정박해 있는 고아도라는 섬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런데요, 그 총기를 옮겨놨다는, 솟아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두환 내란 세력은 100일 동안 가까운, 100일에 가까운 고초를 겪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그분은 매우 앞당겨진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분의 영웅이 있었지만 사실은 당시 2,000여 명의 전남 경찰 또한 안병하 국장과 혼연일체가 돼서 광주 전남 시도민이 지킨 위민 경찰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2,000명 모두 국민의 영웅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시행령 쿠데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쭉. 헌법 96조를 보면요, 모든 법령은 헌법에 기초하고요, 모든 시행령은 법령에 기초하는데요. 헌법 96조를 볼까요? 행정각부의 설치와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헌법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부조직법인데요. 정부조직법 32조를 볼까요? 32조에는 법무부 사항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명시하고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 검찰국 설치는 괜찮아요. 예. 문제가 없는데 정부조직법 34조 행정안전부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에는 경찰청을 둔다고만 돼 있지 경찰 사무를 관장한다는 예. 가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죠. 헌법을 위반하고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걸 원천 무효죠. 법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헌법에 이게 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결정 난 사항이에요. 헌법 제75조 포괄 위임 금지 원칙. 포괄적으로 위임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려면 구체적이어야 하고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안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입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를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이건 위법 행위가 아니라 법을 알고도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탈법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잠깐이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안병화 기념사업회와 안병화 치안감 유족은 17개 광역시도 경찰청과 전국 260개 경찰서를 순회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철폐하는 그날까지 경찰국을 철폐하는 그날까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경찰서를 순회하면서 경찰서가 끝나면 시도, 시청, 도청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다 다닐 거고요. 국민들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해를 구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같이 참여하자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이고, 감사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미국 흑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권력은 싸우지 않고서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는다. 시민의 힘으로 국민 권력으로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설명 다 하고 있고요. 아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경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함께 국민의 민생이 문제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기는 그날까지 9시 10분에 오십니다.